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준표와 황교안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홍준표가 이제 황교안 씨를 공격하는 게 이제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황교안 씨를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유한국당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95%의 시청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지만 이제 소수의 일부 시청자들이 심각하게 영상 내용을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아, 이 유튜버 이 사람 이거 황교안 선생님 까는 건가? 그러면 나랑은 안 맞네? 이제 이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진짜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서인 작가와 그보다도 강도가 더 높은 윽튜브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90%의 시청자들은 영상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했지만 극소수 이제 5%에서 10%가량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 친일 극우 만화가 윤서인을 쉴드 치는 거야? 너는 내 편 아니네? 윤서인까지는 이해해도 설마 지금 윽튜브 같은 쓰레기를 쉴드 치는 거야? 너 우리 편 아니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홍준표나 황교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지금 까는 건가요? 내 편 아니네? 지금 홍준표 까는 건가요? 내 편 아니네?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 준표 형이나 교환이 형이나 둘 다 제 삼촌도 아니고 두 아저씨 중에 누가 저 썩어 문드러진 자유한국당의 권력을 잡든 말든 저한테는 10원 한 장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이 주제를 다루느냐? 제가 골백 번 강조했습니다만 황씨, 홍씨,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우파 엘리트 전체가, 우파 지도부 전체가, 자유한국당 전체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열망이 뭔지, 우파 지지자들이 무엇을 답답해하는지, 애초에 뭐가 문제인지 구중궁궐 속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들이 제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 우파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파는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우파 유튜버, 우파 성향의 네티즌들 대부분을 좋아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이제 악플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파 성향이기만 하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한미동맹이 왜 중요한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런 두세 가지 정도만 아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설사 이제 악플을, 너무 심한 악플은 안 되겠지만 이제 악플을 다시던 개똥 철학을 늘어놓건 우파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왜냐? 그만큼 여러분들과 나는 손을 잡고 싶어요. 대한민국 우파 전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한 발자국 떨어져가지고 나뭇가지를 쥐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우파 성향의 그런 시민들, 네티즌들이라면 서로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각자 갈 길을 모색하자는 게 내 생각입니다. 서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서로 한번 잘해보자는 거지. 각자의 길에서. 굳이 서로 싸우고 찾아가가지고 우파들끼리 쪽박을 깨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가 한국당끼리 우파끼리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여유 있는 상황 아니잖아 지금. 한국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대인배적인 마인드입니다. 무조건 네 편 내 편 대가리 터지게 들이받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들을 데리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고 무슨 협력을 합니까? 설사 말빨이 좀 없더라도 능력이 부족해도 좋습니다. 우파 성향의 유튜버와 우파 성향의 네티즌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괜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왜 이 대전제를 모릅니까? 지금 내가 정치합니까? 자유대한민국, 한미동맹, 시장경제 이 세 가지 가치는 무조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최근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폭락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제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 근데 이 지지율이 그 재앙이 형님이 잘못해가지고 20대 남성들이 지지율이 떨어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왜 100% 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반사 이익으로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되는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을 우리가 좀 짚어보자는 겁니다. 정치인의 역량이라는 건 결국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인식 능력이 있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 국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우파, 한국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바로 북한파리 말고는 좌파와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청년 우파가 바라보는 한국당의 이미지가 솔직히 어떤 줄 아십니까? 그냥 민주당 이중대, 권력에서 밀려나가지고 정권 획득이라는 황금 감투에만 눈이 시뻘겋게 미쳐버린 늙은 개새끼들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한국인보다 외국인 우대하는 꼬라지들, 군필 한국 남성들이 대한민국에서 자기 인생만 희생하고 그 어마어마한 역차별을 받는 거, 반면에 수많은 여성 정책들, 세금이 우선 집행되는 거, 그뿐입니까 잘못된 게? 수출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먹물 좀 먹었다는 양반들이 죄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한 명이라도 더 들여오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 방치하면서 한국 근로자들을, 한국의 블루칼라 아저씨들을 외노자들과 무자비하게 임금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좀 못 배운 아저씨들, 그분들 학벌 좀 짧으면 어때요? 노동자, 산업 근로자, 블루칼라 계층들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비싼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 등골 뽑아먹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물을 많이 배웠던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변해주지 못할 거면 학교를 왜 나왔는데, 국민을 대변해주지 못할 거면 직간놈들이 정치는 왜 하고 정권은 왜 잡으려고 하냐고. 대한민국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거지, 권력 그 자체가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권력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종착역이 아니에요. 권력은 중간 과정이란 말이야. 저 같은 골수우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한국당의 수많은 무능함에 대해서 눈을 감아줍니다. 북한팔이라도 하는 무능한 영감님들이 대놓고 북한에 붙겠다는 저놈들보다는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안타까운 의미에서 한국당의 무능력, 수많은 무능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눈 감아줍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스케일에서 얘기고, 일반적인 20대, 30대, 40대 청장년층들도 이럴 것 같습니까? 그들은 한국당에 대한 불신과 선입견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어르신들, 저 평범한 총각들 표 안 가지고 올 겁니까? 그래서 우리만 똑똑하다고, 우리만 깨어있다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조그마한 잔치 열다가 끝낼 거예요? 저 총각들, 20대, 30대, 40대 저 총각들의 표를 가지고 와야지. 이대로 우리끼리만 애국 보수를 외치다가 침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제발 좀 고칠 거는 고쳐서 저 무능한 종북 좌파 새끼들한테 제발 좀 이기잔 말입니다. 좀 이제는 이기자고. 문재양 형님이 한국당 꼬라지 보면서 안 웃게 생겼습니까? 내가 좌파 독재자라면 대한민국 우파 꼬라지 보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렇게 무능하고 어리석은 놈들이 경쟁자라는데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가슴에 사무치도록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 개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본래의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이성, 합리, 상식, 냉정한 현실인식, 과학주의적 사고, 그리고 협력. 한국인들한테 가장 부족한 덕목이 바로 이 협력이죠. 내부 분열을 오락처럼 즐기고 지급형끼리 총질을 하고, 정치질이 기본 스킬이고 패시브가 이제 정치질이 기본 스킬, 패시브로 탑재된 민족. 네 편과 내 편을 나누고 세상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선악의 논리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한국인들.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사고하기를 싫어하는 한국인들. 이거는 어쩌면 우리 민족 본연의 원래 수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당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우리 황 선생님 개개인이 싫다는 게 아니야. 넓게 한번 보시라고, 넓게. 내 지난 대선 때 내가 홍준표 씨 찍어줬다니까. 그렇지만 지금 비판하는 건 아주 건설적인 의미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한국당 꼬라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대로 된 현실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없어요. 포퓰리즘으로 퍼주긴 퍼주는데 민주당보다는 조금 덜 퍼주겠습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 현실적이죠?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옛날 사자성어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50보 100보라고. 얘들아, 우리 너무 미워하지 마. 우리 한국당도 이젠 변할게. 좌클릭 니들이 원하는 만큼 더 눌러줄게. 자, 이 정도면 우리도 너네랑 소통하는 거 맞지? 이게 지금 한국당 꼬라지예요. 자, 위대한 청년님들, 자, 우리 젊은 세대들 너무 위대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청년님들아, 이만큼 우리가 좌클릭하고 퍼주면 여러분들도 우리 찍어주실 거죠? 이게 현 한국당 꼬라지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 보수 우파들의 지지를 당연시하면서 어차피 이 콘크리트 지지율은 안 변하니까 그 사람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우파 시민들은 개무시하고 좌클릭 조금만 더 해갖고 저 젊은이들 표 절반만 더 빼들어오면 우리가 투표해서 이기겠지. 이게 한국당의 꼬라지라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십시오.
지금 집중이 안 되면 스스로 뺨 한 대 때리시고 찬물 한 모금 마시면서 똑똑하게 들으십시오. 한국당한테 필요한 거는 어설픈 좌클릭 중도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으로서의 행보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로 소신있게 한국인들을 먼저 챙기는 정당, 분명히 여성보다 좀 더 많은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위해서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성을 위해서 합당한 보상을 외치는 정당, 진정하고 소신 있는 개혁 정당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설픈 중도 좌클릭, PC주의지를 계속하면서 양쪽 모두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있던 표도 자꾸 떠나가고 한국당에서 떠나가고 실망하고 기존 지지자들도 이탈하는 게 그것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좌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국 이제 좌좀이 돼버렸어요.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좌파일 때 대놓고 종북 좌파, 주사파, 극좌 정당, 극좌 정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 놔두고 미쳤다고 중도 좌파, 좌클릭을 외치는 늙은 개들을 찍어주겠습니까? 극좌파가 있는데 미쳤다고 중도 좌파를 찍어주겠냐고. 한국당은 자기들의 본분과 정체성부터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살아남고 승리하고 싶으면, 개혁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됩니다.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경영학과 교수들, 정치 토론 프로그램 뭐 패널들, 지식인이란 놈들 기어 나와가지고 그 개풀 뜯어먹는 막연한 소리 말고 진짜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내가 그 유튜버 얼음사이다가 제 채널에서 평소 수도 없이 떠들었으면서 방금 전 이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어요. 몇 번이나 지금. 참 감사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제 유튜브 시청자 및 구독자분들은 사실 대부분이 95% 이상이 진성 애국 우파입니다. 이제 소수의 분탕 좌좀들도 찾아오긴 하던데 걔네들은 빼고 95%가 진성 애국 우파예요. 아니 한 99% 됩니다. 추천 비율을 보면. 이렇게 정치 채널이 이렇게 압도적인 추천 비율을 받는 채널은 유튜브 전체를 통틀어서 없어요. 여기 찾아오는 분들은 진짜 목마른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진성 애국 우파 시청자님들, 골수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성 우파들이 내 채널에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놀랍게도 제 채널에 오면 꽤나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얼음사이다 선생님, 한국당 욕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한국당 비판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과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한국당 까는 게 더 시원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왜 그럴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우파인데 평생 동안 이쪽만 찍어주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요즘 한국당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비판을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간첩이라서 그럴까? 절대 아니죠. 그만큼 현 한국당 꼬라지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지지자들의 열망을 대변해주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유한국당, 제발 좀 이제는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언제까지 황금 감투 서로 차지하려고 그 권력에만 눈 시뻘게 가지고 내부 당권 투쟁, 당파 싸움만 할 겁니까? 협력 좀 하면 안 됩니까? 협력 좀. 한국당 영감님들한테는 아들뻘, 손자뻘 젊은이들도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찾아와가지고 이래 수준 높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벌써 구독자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채널이 많이 커졌어요.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댓글을 제가 100%는 도저히 볼 수 없지만 채널 주인으로서 그래도 수많은 댓글들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댓글들을 제 채널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면 일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조차도 이제는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한쪽만 절대 선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많은 걸 알게 됐다고, 균형 잡힌 시선을 알게 됐다라고 댓글을 달아주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애기들, 청년들을 보면서도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면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국당 지도부에 앉아있는 그 별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아줌마 아저씨들 있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2019년 지금까지도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그 근본 원인 배경을 모릅니다. 똑똑한 고등학생들도 훤하게 꿰고 있는 주제인데 그거를 박사, 판검사 출신들 수두룩한 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를 몰라요. 저 사람이 무엇을 외쳤기 때문에 미국 남성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 페미니즘을 깨부순다는데도 어째서 저 사람의 리더십에 미국의 젊은 여성들, 그 예쁘고 그 금발의 백인 여성들, 예쁜 여자들이 왜 이 사람을 지지하고 따라가는지, 황금으로 치장된 집무실과 개인 전용기를
개인 전용 제트기를 가지고 있는 저 기득권 재벌의 끝판왕인 아저씨를 도대체 왜 백인 노동자와 근로자 계층들이 그토록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저 재벌 아저씨를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자기들을 대변해준다라고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느끼는지 자유한국당은 그 이유를 모른단 말입니다. 아직도 몰라요. 이 사람이 왜 당선됐는지를. 트럼프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점잖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좌파와 싸울 때는 미친 개처럼 싸우고 좌파들이 교묘하게 여론을 선동하고 언론을 동원하고 헐리우드 연예인들, 얼굴 마담들, 스포츠, 문화, 예술 콘텐츠를 등에 업고 집요한 공격을 해와도 지저분한 공격을 해와도 트럼프는 그런 공격을 거뜬히 이겨내고 맞받아칠 수 있는 정신적인 맷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맷집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밀어붙이는 강력한 소신이 있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라는 아저씨도 우리 그 미국 내부의 그 내치와는 별개로 외치, 국제 외교와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기업인의 한계인지 몇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간단하게 다뤄드릴 건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그 웰빙 우파 기질을 보면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더 낫다는 겁니다. 훨씬. 한국당에 계신 영감님들은 남이 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해냈는지를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고 리더라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표심을 모아주긴 모아줄 거예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나 같은 꼴통 우파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다고. 표를 선거철이 되면 표를 모아주긴 모아줄 거지만 한국당도 스스로 좀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당은 투쟁력이 없습니다. 청와대 기재부 신재민 씨 사건 벌써 다 파묻혀가는 거 보이시죠? 5시간짜리 릴레이 단식이니 뭐니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뭐 그게 좌파 언론이 좀 과장되게 보도를 했다, 좌파들의 프레임이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고 나발이고 간에 솔직히 문제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한국당 의원들 100수십 명 거기 들어앉아갖고 전부 다 뭐합니까? 뭐 하나 건수 잡히면 지금처럼 문재양 씨가 국방부 시켜갖고 한강 하구지도 북한에 대놓고 전달하고 이러면 다 같이 추운 길바닥에 뛰어나가갖고 지금은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단식 투쟁하는 모범을 보이고 수염도 안 깎고 거지 꼬라지도 좀 하고 지그들 아들 딸 가족들 찬바람 맞아가면서 사돈의 팔촌들 다 데려와가지고 각 지역구 직원들 부하들 그 빽빽한 그 지역구 의원들 부하들 다 데리고 동원해가지고 지들이 먼저 시위 투쟁의 모범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같이 생업에 바쁜 일반 시민들이 거기 길거리 나와갖고 시위를 할 수는 없잖아. 우파 지도부들 지그들 거기에 밥그릇 달린 지그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조직을 최소한 조직력을 발휘는 해줘야 나 같은 사람들도 거기 가가지고 한 표를 보태주지 않겠냐고. 생판 우리가 1인 시위로 뛰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당은 종북 좌파 지도부와는 다른 의미로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무능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가까이에서 한번 들여다볼 일이 없는 분들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보수적이고 완고한지 그걸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그 사전적 의미의 나쁜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계급 의식이 뼛속까지 가득 차 있어요. 아래 것들의 봉사와 섬김을 당연시하고 보수 애국 우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집회 열고 시민단체 결성해갖고 모여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면 그 생판 자기들은 10원 한 장 안 떨어지는데도 보수 우파 애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생하고 있으면 자유한국당 그 지도부들은 거기에 하고 내려와서 자 수고 많습니다 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내가 악수해주니까 영광이지 이러고 마이크 잡고 입 빨린 소리 한마디 턱 내뱉고 무대 위에 올라가고 지 홍보 한번 하고 내려갈 생각밖에 없습니다. 선거 승리, 정권 교체했을 때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저 새끼들입니다. 지들이 최대 수혜자인데 본인들이 저렇게 뒷짐지고 남의 일처럼 구는데 무슨 아랫사람들이 모여갖고 조직력이 발휘가 됩니까? 이런 건 보면 솔직히 종북 좌파들이 잘못됐어도 문재양이라든지 좌파 지지자 입장에서 보자면 좌파 지도부들은 솔직히 좀 그러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그게 시커멓게 수염 안 하고 막 며칠씩 투쟁하고 뻗떡하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막 수십 명씩 모여가지고 시위하고 사람들 조직력들 지그가 자금도 되고 지그가 그거 조직 동원해갖고 시위하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죠? 한국당은 그러는 새끼 누가 있습니까? 전원책도 힘들게 들여와가지고 지그 손으로 내쫓고 변희재가 잡혀 들어가도 누구 한 놈 언론 탄압이다 표현의 자유의 침해다 거들어주는 놈조차 없습니다. 한국당 영감들은 솔직히 오히려 지들이 겁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지들보다 투쟁심 봉사심 강한 사람들이 뛰어들어오면 자기들 밥그릇 뺏길까봐 겁나거든. 지구보다 유명해질까봐. 반면에 좌파를 한번 보세요. 온갖 자격 미달의 인간들도 일단 사람들을 모으고 영향력을 끼치면 대접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꼼수, 나는 꼼수다 같은 건 나꼼수 같은 가짜는 선동 채널 운영하던 온갖 허접 쓰레기들도 국회 공천 주고 지식인 대우해주고 뭐 단독 강연 콘서트 같은 거 열어가지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랐고 자꾸 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국회 공천도 줬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금 2번 말하는 거예요. 제동이 같은 인간한테도 연봉 7억짜리 방송 진행자 자리를 시켜줍니다. 시청률은 적은데 왜 그렇게 임금 페이를 세게 주냐고 남들이 항의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KBS 노조에서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도 좌파 지도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동이가 그동안 좌파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비록 김제동 씨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됐지만 대한민국 좌파 세력을 위해서는 김제동 씨가 그동안 엄청난 봉사를 해왔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보상과 대가를 준단 말입니다. 방송국 이사랑 사장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돈을. 내 개인 피셜, 뇌 피셜이 아니라 KBS 노조 피셜이야, 노조 피셜. 저쪽은 저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챙긴단 말입니다. 근데 이쪽은 누구 하나 잘못되고 좆되면 도마뱀 꼬리 자르게 하죠.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애국 우파 시민이 아니라 평범한 중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과 내가 정치에서 만약에 한자리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충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쪽 좌파 저것들은 설사 잘못된 방향이라 하더라도 개처럼 충성하는 겁니다. 의리가 있거든 쟤들은. 옛날에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정반대지 않습니까? 누가 더 똘똘 잘 뭉치고 내로남불, 지급편이 하면 로맨스라고 누가 더 똘똘 잘 뭉치고 쉴드 쳐줍니까? 반면에 이쪽 새끼들은 누구 하나 건수 잡히면 지그끼리 못 잘라내서 안달이에요. 자유한국당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은. 지그들끼리 정적을 쳐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지그끼리 약점 잡고 있어요. 황 선생님, 홍 선생님 그 개인 그걸 떠나서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홍준표 씨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홍준표 씨 경남도지사 나왔을 때도 찍어주고 당대표 할 때도 내가 그 사람 댓글 쉴드 치는 댓글 얼마나 많이 달고 대선 나왔을 때도 안 될 거 알면서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는 홍준표가 싫다, 황교안이 싫다, 뭐 누가 싫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정말로 진짜 이게 가슴 아픈 애국충정에서 나오는 그 이게 청년 우파 그 사람들 누가 당선돼도 나한테 10원 한 장 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게 진심에서 묻어나오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그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슴 아프게도 젊은 나보다도 자유한국당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 많은 나이를 먹을 때까지 도대체 뭘 한 건지 제대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쪽은 설사 잘못된 방향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개처럼 충성을 하는 이유가 대가와 보상,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람을 씹다 버리는 인간들 투성이죠. 뭐 저격수로, 앞잡이로, 나팔수로 써먹다가 누구 하나 고소 먹고 줬대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줍니다. 한국당은. 머릿속에 계급의식이 꽉 차가지고 영원히 자기들만 엘리트고 아래 것들은 저 천한 아래 것들은 지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버리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이거 트럼프 대통령 얼굴 일그러진 거 이렇게 격렬한 표정을 가져온 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말한 정책들을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강도로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은 지금 자유한국당 통틀어서 한 명도 없습니다. 한쪽 발 정도를 담그는 분들은 계시죠. 그렇지만 내가 말하는 만큼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강도로 확실하게 외치는 사람은 솔직히 대한민국에 없다고. 나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종북 좌파들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저 무능하고 비대한 살찐 꼰대들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찍어줄 겁니다. 찍어주는데 누가 대표로 나오든 찍어주고 표심을 모아줄 거야. 나는 협력을 좋아하고 내부 분열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진정으로 가슴 찢어지는 건 정말 이런 인간들밖에는 대한민국 지도부 노릇을 할 인간이 없나라는 그 아픔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변토해가지고 결국은 저것밖에 안 되는 인간들한테 한 표 쥐어주고 또 정권을 쥐어줘야 되나? 저 사람들이 또 지가 잘나서 당선된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그 꼬라지를 봐야 되나라는 그 괴로움과 죄책감이 내 가슴 한켠에 양심을 강하게 울린다고. 아무도 대한민국 청년들을 뼈 빠지게 일하는 중장년 그 남성 가장들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한 놈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보수고 이게 무슨 우파 정당입니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중도좌파와 극좌파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갈 곳 잃은 표심이 많다는 걸 도대체 왜 모른단 말입니까?